이 입사부터는 법률행 해석하고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를 하시는 방법 잠깐 누가 방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해설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보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남으려면 일단 문제 풀이하는 방식을 조금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다시 동영상을 듣고 하든지 어떤지 아무튼 책에다가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요. 방금 강의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그리고 나서 그걸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책을 한 권 더 사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작년분들 말고. 그래가지고 전혀 낙서가 되지 않는 거 있죠. 그걸 펼쳐놓고 혼자 쫑얼거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암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만 보니까 적당히 망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시험 떨어진 사람 거의 없어요. 명확하게 메모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합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실수로 합격이 웬만한 사람은 60점대 거기는 실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실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암기, 메모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혀 답이 없는 책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학원에서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을 암기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답이 몇 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그때 뭐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 안 되면 다시 한번 책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한 권이 400문제가 딱 끝나면 웬만한 문제는 만점은 못 맞아도 항상 70점 이상은 항상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두 문제 정도는 서비스로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요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보면 강의할 때 보면 적당히는 다 설명을 해. 그런데 그래서 그게 맞는 말에 틀린 말에 이렇게 물어보면 움찔해. 정확하게 그냥 말을 했는데 그냥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왜? 공부를 항상 눈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정리해서 몇 번을 봐. 그래서 내가 따따따따 암기할 정도가 됐다. 그때 싶을 때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것만 딱 보면은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실력이라는 것은 자신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몇 번을 보시라고. 지금 두 권 사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번을 사서 봐.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겠죠? 자, 입사 한번 보셔요. 자, 갑은 을에게 X토지를 평방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평방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했다. 봐요. 여기 매도하려고 그랬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기재했다? 표시죠. 표시는 89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여기에 승낙했어요. 을이 승낙했어요. 승낙. 이에 대해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얼마로 성립됐다? 89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이걸 알겠죠? 이걸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죠. 일단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을 본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에 무슨 말이 들어있다? 착오가 들어있죠. 착오.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계약은 89만 원에 성립하고.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158만 원으로 폭등했죠. 그래서 갑이 이것을 병에게 158만 원으로 다시 매도했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이 사람의 의사는 98인데 89로 해가지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89로 계약하고 병한테요 158에 처분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이렇게.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1번 을은 갑과 병 죄송해요. 폭등하자 갑이 이중매매네요. 갑이 병한테 얼마 팔았다? 158에 이중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도했다. 그러면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동기에 착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얼마에 대해 일단 계약이 성립했죠? 89만 원에 일단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일단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일단 의사의 일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의사와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98인데 89잖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요, 사기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여기는 기망행위가 지금 없잖아요. 갑이요. 그 다음에 2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얼마다? 89의 성, 갑하고 을하고. 이때 갑은요. 이때 갑은 원래는 98이었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89고요. 그럼 이건 봐봐.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이 아니에요.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은 둘이 98만 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는데 89로 썼다. 이게 오표시고. 알겠죠? 지금 여기는 갑의 의사는 89인데 잘못해서 98인데 잘못해서 89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을이 89로 예스 승낙을 해가지고 89로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이 아니라고. 이건 법률행위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표시는 자연적 해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이지만 그러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병이 지금 등기했죠? 그래서 병이 소유자. 그래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그 다음에 4번이죠. 만일 갑과 을이 98만 원으로 여기 이제 나왔죠. 만약 갑과 을이 여기 나왔죠. 갑과 을이 98로 합의했는데 89로 잘못 기재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 말을 뭐라고 그래?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 이걸. 갑과 을은 98로 합의했는데 잘못해서 89로 기재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은 얼마로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 98로. 왜요? 둘이 합의했죠? 합의를 뭐라고 한다? 의사의 일치죠.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98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죠. 98만 원에. 그러니까 의사의 일치가 있으니까 착오란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착오란 문제가 나올 수 없어. 착오는 뭐다?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죠. 여기는 일치했잖아요. 일치.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5번요.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 여기 나왔죠? 적극 가담한 병.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그러면 제3자 전득자는 아무리 선여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은 X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문제는 24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면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그래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OX, X. 알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문제가요,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 매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 원칙하고요. 여기는 이중 매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25번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갑이 자기 소유 고화 안접을 을에게 960에 매도할 의사. 960이 의사죠? 의사. 그런데 690으로 잘못 기재. 표시죠? 그런데요,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진위가 뭐죠? 의사죠? 의사를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잖아요. 의사 모른다잖아요. 그럼 의사 모르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 표시죠. 의사와 관계된 것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표시와 관계된 것을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690만 원의 계약이 성립이다. 690 성립이다. 그럼 690이 뭐다? 표시죠. 표시는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만약에 960이다.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그래서 960만 원은 자연적이고 690만 원이면 뭐다? 규범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내놨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내놨는데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암기하면 또 규범적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 자료에서 960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돼 있어. 960으로. 그럼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야 돼? 자연적이라고 해야죠.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6번. 여러분, 계약 당사자 확정이 되어 있죠? 우리는 21회 때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재작년에요.
작년, 재작년 문제요. 보면은 2019년, 2020년에 보면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들이요. 다른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뭐를 봐야 되냐?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치하면 일치한 뭐대로? 의사대로. 의사대로. 그러면 의사대로 무슨 주의죠?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더? 효과의사죠? 효과의사. 효과의사. 그러면 여기는 뭐다? 효과의사의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하죠. 이런 불일치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일치하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표시주의가 원칙이잖아요.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의사표시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불일치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의사표시 해석이다. 여러분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핵심적 요소죠. 그래서 다른 우리 시험을 또 하는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어디에는 법률행위 해석이라 나오고 어디에는 의사표시 해석이라 나왔다 해서 틀리다 그러면 큰일 나. 왜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요.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여기 판단 병이요. 을을 통하여 그랬죠. 을을 통하여 그랬으면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을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이 말이죠. 누가고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 의사 일치 그럼 무슨 주의? 의사주의죠. 그래서 병이요. 을을 통하여. 그러니까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의사가 일치했다.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갑과 병이다. 을이 아니다. 을이. 그래서 이것은 시험대에 잘 나오고요. 이것은 또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 이게 바로 대리거든요. 대리에서 또 시험에 나와. 당사자 확정할 때. 자, 3번은요.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은요.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우리가 계약 명의상에서 이러면요. 이것은 계약 명의상에서 보면 갑이 누구죠? 신탁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이죠. 을이요. 수탁자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을 하죠. 이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런 무효일 때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 그러면 해지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자금을 줘. 자금 10억을 주면서 을한테 너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여기 병을 누구란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병의 집을 좀 사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은요, 갑이 준 10억으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매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갑과 을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게 선이죠? 선인 경우 그러면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렇게. 그런데 악이죠? 악이면요 여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자 이렇게. 알겠죠? 계약명의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계약일 때 얘기해요. 계약일 때. 그런데 이 을하고 병하고가 계약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경매면 경매죠? 경매면 언제나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언제나 경매가 되면 병의 선악을 따지잖아. 왜? 우리가 경매는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국가기관하고 계약할 때는 일반 대중의 선이악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 있어요. 그 사람이 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언제나 국가기관이죠. 공법행위죠. 언제나 표시대로. 이러면요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할 때 뭐라고 나와요? 공법행위에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표시대로다, 표시대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매의 경우는 이 수탁자가 갑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수탁자는 자기 돈으로 경락을 받은 거예요? 남의 돈으로 경락을 받은 거예요? 남의 돈으로 경락받았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돈 준 거, 10억 준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매매대금이죠? 그러면 갑이 반환을 청구했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은 을 명의의 건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을이 부동산 경매라고 되어 있죠. 경매 분명히.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이죠. 10억이죠. 그래서 올해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죠. 낙찰자죠. 그러면 이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소유자다? 낙찰자만 소유자다.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만 소유자다? 낙찰자만 소유자다. 낙찰자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매수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21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판례도 조금 어려웠고요. 이것도. 뭐 이것은 뭐 계약명의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4번은요, 이것도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금융실명제죠. 실명 확인이죠.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무조건 금융실명제는 등기 명의 예금주예요. 실명 확인을 거친 자가 뭐다? 예금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뭐죠? 갑이 자기 와이프 을의 이름으로 은행하고요, 을의 실명하기죠. 을의 실명하기를 거쳐서 갑의 돈을 예금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돈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예금주다? 실명 확인을 거친 자. 실명 확인을 거친 자. 갑이 되는 것이다. 틀렸죠? 실명 확인. 이걸 금융실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번은요,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108조에 또 하는 거죠. 아무튼 이때는 판례들이 다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지금 보면 이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신용금고죠. 상호신용금고, 은행이죠. 이 갑을 뭐라 한다? 형식적 주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적 주채무자. 이렇게. 이 갑하고 대출하죠. 대출. 이걸 거짓말 대출이죠. 얘기죠. 여기가요, 실질적 주채무자죠.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로는 A한테 대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A가요, 신용 불량이거나 또는 A한테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서 대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은행이요, 한 명 데려와라. 그래서 갑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을 데려오니까 은행이 뭐라고 하냐? 여기서 양해를 해. 양해를 했다는 말은 통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은행은 A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지 당신한테는 형식적 명의만 빌려주니까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여기 보면, 그런데 나중에요, 이 A가 돈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행이요, 돌변해가지고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한 거예요. 갑은 돈을 갚는다,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은행이 양해 통정했잖아요. 너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알겠죠? 그래서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럼 허위 표시는 뭐죠? 거짓말로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허위 표시잖아요. 알겠죠?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을을요, 형식적 주채무자, 명의만 빌려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은행도요, 상호신용금고가 양해했다. 양해는 통정했다, 이 말이죠. 통정. 양해해서 을에게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가상대출이죠. 가상대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을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가 없다. 누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다? 누구다? 갑이다. 알겠죠? 갑을 실질적 주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
주 채무자다. 이렇게. 우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자 27번은요 매도인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들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X 토지의 지번 등에 뭐를 일으켰다? 차고란 말이 꼭 나오죠? Y 토지에 관해서 등기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매도인 갑은 자기 토지 X 토지죠? 매수인들과 매매 계약을 봐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체결했다는 말이 있어도 합의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 계약 체결은 뭐죠? 체결은 통역과 승낙의 의사의 뭐다? 합치가 있는 거죠. 합치.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이것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 뭐대로 효력했다? 의사대로 효력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의사의 일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의사의 일치가 있으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착오는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몰라야 되죠. 그건 지금 여기는 X 토지에서 의사의 합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는 착오의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착오를 일으켜 Y 토지로 등기했다. Y 토지. 근데 여기 봐봐.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성립하지 않았죠? 착오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그랬죠? 착오는 성립이 아니고 효력 요건에 착오가 있단 말이죠. 착오. 그러면 효력이란 말을 쓰려면 일단 법령이가 뭐를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Y 토지도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큰일 나. X든 Y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4번 보면 착오를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돼. X 토지에 대해서는 X 토지는 의사의 일치가 있으니까 불일치가 아니니까 착오가 아니고 Y 토지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없으니까 착오가 아닌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요 갑과 을사에서는요. 그럼 갑과 을사에서는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합의 Y 토지로 등기가 된 거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면 합의가 됐죠? 합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 그래서 X 토지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을은 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뭐를 한다?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요. 을은요, 아니, Y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Y 토지 등기는 무효이다. 그 다음에 Y 토지가 매수인 을로부터 제3자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Y 토지를 병한테 넘겼어. Y 토지 등기를 해줬어. 병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악인 경우는? 왜 안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모두 다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걸 뭐라 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을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은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죠? 이런 경우 선의의 제3자일 때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4번요. 아까 했죠? 착오란 문제가 없고 5번은요. 매수인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이것은 1번하고 5번을 같이 봐야죠. 1번에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했죠. 그러니까요. 매수인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등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거의 오표시 무회우 원칙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정답을 한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게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자, 28번은요. 이것은 이제 13회 때 처음으로 나왔던 건데 약간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알겠죠? 여기서 봐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지금 우리는 방금 앞에서는 뭐죠? 갑토지다, 을토지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어떻게 했냐?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쌍방모두죠. 그러면 뭐다? 쌍방모두는 뭐다? 사의 일치죠. 일치해서 여기 봐봐. 빵빵시 XX동 969-39에 있는 100평의 X토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이건 X를 얘기해. 알겠죠? 이건 X토지 이렇게. 그런데요. 목적물로 하기로 뭘 했어? 합의. X토지가 합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집원들이 간의 착각은 뭐다? 착오죠.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X토지라는 벽엔 빵빵시 XX동 969-36에 있는 100평의 Y토지. 여기는 36이고 여기는 39잖아요. 여기는 Y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써놨죠. 읽다가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뭐죠? 그냥 여기는 뭐다? X토지를 합의했는데 Y토지를 잘못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길게 써놨죠. 이거 길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합의는 무슨 토지인데? X토지 합의인데. 근데 방금 앞에 문제가 똑같죠? 자, 이제 그냥 읽으면 돼.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 X토지에 관해서 성립하고. 알겠죠?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여기는 X토지에 성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의사에 뭐가 있다? 일치가 있다. 일치. 그런데 여기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되어 있죠? 있어 없어? 없죠?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치니까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번은요.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Y토지 OX, X죠. 무슨 토지? X토지. X토지에서 자연치에서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Y토지에 관한 성립 OX, X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 OX, X 착오가 안 된다. 왜요? Y토지는 왜 착오가 안 되냐? Y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안 돼. 4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우욕한 대로 실제로 우욕했다는 말은 뭐다? 의사의 뭐다? 일치한 대로 X토지에 대해서 성립하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없어 경료된 등기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을 등기죠? Y토지죠? Y토지의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5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서 틀렸죠? 갑하고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슨 토지다? X토지로 성립하고. 알겠죠? 이렇게 해야죠. X토지로. 그래서 무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4번이다. 이렇게 4번 이렇게. 자요 29번 비진입 표시죠. 먼저 우리가요 이런 봐봐요. 비진입 표시가 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먼저요 여기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고 일치하고 먼저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의사 표시의 불일치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 하면서 알면서 알고 모르고 이 말이죠. 모르고 그럼 뭐다? 착오. 알고서 그래서 여기서 표의자만 한다. 이것을 뭐 한다? 107조 비진이다.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해 뭐를 했다? 양해를 구했다. 뭐다? 108조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진이 하고 있죠? 비진이는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두 번째요, 불일치해야 돼. 그것이 불일치. 세 번째,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이건요, 우리 한번 시험에 뭐라고 하냐? 다른 시험에, 우리 시험은 아닌 다른 시험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과실로 이렇게 과실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알겠죠? 알면서
표의자만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 표의자만 아니까 단독 허위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심리유보. 심리유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 보실까요?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여기 줄고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자, 비진이를 알려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비진이에서 알려면 의사하고 뭐가 있죠? 여기 표시가 있죠? 이 의사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무슨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죠? 의사.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인이 이렇게.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의사,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의사가 같은 말이죠. 그 다음 표시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표시하고. 여기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뭐라 한다? 표시행위. 표시행위. 그 다음에 뭐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되죠. 자, 내심의 효과 의사, 진위. 표시상 효과 의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진이 있는을 시험에 잘 나오죠. 진이 있는. 그럼 진이 있는은 갑이요. 갑이 진이 있는 의사를 표시하죠. 그럼 여기 을은요. 을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효력이 있죠. 그럼 여기서 진이 있는이 뭐냐 이 말이죠. 진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5가지를 암기야. 5가지. 진이는 뭐가 있어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5가지. 첫 번째 뭐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알겠죠? 진이는 첫 번째 강박.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뭐 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렇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러분요 비진할 때 진이란 말이 뭐죠? 진이. 진이는 뭐를 진이라고 그래요? 진이는 뭘 진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봐요. 강박을 당했는데 증여하기로 하고 그 말은 생각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말이잖아요. 다 진이죠. 이 2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이 2개 있어요. 대출이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사립이죠?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 다른 시험에 안 나왔어. 근로자가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걸 말한다. 스스로를 말한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제출. 그러니까 자의로니까 진이 있는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 2가지가 지금 다 진이 있는 이고 또 다 진이 있는 이잖아요. 그런데 표시를 할 때 진이 있는 이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뭐라고 나온다? 뭐라고 나와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심의 효과 의사는 뭐란다? 진이죠. 진이가 결여됐다. 이걸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2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나 비진이 표시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결론적으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할 때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할 수 없다. 이 2가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죠? 여기 보면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냐? 채무부담에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라 한다? 여기까지 뭐라 그래? 진위라고 하죠. 진위가 없는 것.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그것을 비진위 표시라고 얘기하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라 한다? 진이죠? 진위를 가졌더라도 그러면 진이 있는 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다. OX, X란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면,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에 뭐죠? 자격시험에 뭐라 나오나? 이렇게 나와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봐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의사를 가졌다. 의사가 있다 하면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그건 비진위가 돼버려.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여기다.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여기 봐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되어 있죠.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 알겠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원래 비진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래 비진위는 무효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돼야 돼요. 그럼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고 해봐. 비진위 유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인데 상대방이 없대. 그럼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비진위는 상대방이 없으면 언제나 유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 않냐. 원칙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적용된다고 하자. 이런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물론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그때는 시험 문제지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는 학자들이 자기 책에 있는 대로 무조건 책을 냈거든요.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나왔는데 지금은 절대로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뭐하고요? 계약은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이제 보면 상대방 없는 경우 여기 첫째 비진위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무권대리,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비진위는 언제나 유효. 통정의 표시는 적용이 안 돼. 왜요? 통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얘는 지금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제3자가 사기다 강박을 하면 그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냥 언제나 취소해. 언제나 취소를 해. 무권대리는요, 언제나 무효가 돼. 왜요? 우리가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죠. 추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지금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돼. 딱 네 가지밖에 없어.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게 나올 수는 있다. 이것이. 알겠죠? 상대방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 우리가 비진위는 상대방이 없으면 언제나 유효해요. 상대방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비진위,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유효이다. 왜요? 봐봐. 여러분,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여기 봐봐. 갑이죠? 갑이 비진위죠?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유효죠? 그런데 비진위가 무효가 될 수 있죠?
비진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언제 무효가 된다? 언제? 이 상대방이 뭐랬거나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유효란 말은 이 상대방이 갑의 비진이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야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이고 무과실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4번은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 이거 봐봐요. 사직의 의사가 없죠? 그럼 뭘 했다?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사기업의 근로자가 누구냐? 근로자가 표의자예요. 표의자 갑이에요. 사용자는 누구냐? 상대방을이에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그러면 비진이로 사직서를 제출해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사직서를 냈냐? 사용자가 지시를 했어. 내라고. 그럼 봐봐. 갑이 지금 비진이 표시를 했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제출했죠. 그러면 이 사실을 상대방인 사용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때문에 그 말을 알 수 있다? 지시했다. 또는요, 강요했다. 또는요, 회사의 경영 방침이다. 회사가 상대방이죠?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그냥 적어놓으면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증명 책임이 나와요. 자꾸 누가 증명하느냐? 알겠죠? 증명을 누가 하느냐?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 증명 책임을 할 때, 자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자요,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어느 경우다?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데서는 시험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입증 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갑이 증명한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누가 증명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비진이 표시는 누가? 표의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제3자도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불공정한 법령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취소하는 자는 착오를 했다. 착오의 문제. 중요 부분의 중요 부분의 착오. 취소하는 자는 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 강박 당한 사실.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실, 이것을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할래 이 말이죠. 사기 친 사람이 나 너 사기 쳤어 빨리 취소해 이게 아니고 나 너한테 사기 당했으니 취소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비진이 표시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악의를. 알겠죠?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의 악의를, 통정허위 표시해서 상대방의 악의를,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뭐다? 악이다. 상대방의 악의는 누가 증명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 여기를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표의자가 입증한다. 표의자. 알죠? 이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1번. 1번은 뭐다? 지인이 있는이다. 이렇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비지인이다. 틀렸죠. 자, 30번은요. 갑은 그의 X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 달리, 봐봐.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비지인이다. 이 말이죠. 을에게 기부하고, 기부를 뭐다? 증여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을 앞으로 뭘 했다? 등기를 했다. 등기.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원칙은 비지인은 유효, 무효? 유효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갑을 사이 법률 관계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 이런 말 참 어려워. 이게 지금 여기 쭉 보면요.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OX, X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무효이므로 틀렸죠. 틀렸어. 2번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OX. 그럼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 비진이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단독이에요? 증여니까 증여는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맨 앞에서 문제 풀 때 뒤에가 계약인데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5가지를 암기하라 했잖아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알겠죠? 이 5가지는 계약이라니까요. 증여는 계약이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기부했다. 알겠죠? 무상으로 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증여다. 그래서 단독행위로 적용되지 틀렸어. 왜?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뭐한다?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단독행위라도 적용이 돼야 한대. 되죠. 그러니까 적용돼야 한대. 이것도 틀렸고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뭐다? 증여니까 그것도 틀렸고. 알겠죠? 설령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틀렸다. 단독행위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죠. 상대방 있는 경우는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적용된다. 이래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이 됐죠? 우리가요, 비진에서 봐봐. 아까 우리 했었는데, 여기 봐봐. 갑이 비진이죠. 비진인데, 을이 선이 무가실이다. 선이 무가실. 그러면 을은 무조건 소유자죠. 그러면 이 병은 뭔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왜? 엄폐물의 법칙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니까 나도 소유자죠, 무조건. 이건 비진인데 상대방이 선이 무가실 때는 을병 다 소유자죠. 그런데 여기 갑이죠? 갑이 비진이 표시를 했죠.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을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구는? 병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한다? 방금 우리가 104조, 107조, 108조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한다. 갑이. 상대방은 선이 무가시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버리죠. 상대방이 악이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이어야 돼. 갑의 입장에서는 악이가 돼야 돼. 악이가 돼야 되죠. 이 악의를 누가 증명해? 갑.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잖아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로 무효라는 거야.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면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악의가 증명됐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죠. 그런데 우리가 채무불응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죠. 채무불응은 뭐냐? 일단 무효는 2월 1일부터 무효죠. 일단 2월 1일은 유효하고 채무불이행은 유효하고 언제요? 3월 1일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니까 이행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비진입 표시나 비진입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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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없어. 이건 비진입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봐봐. 여기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여기 뭐냐면 여기 갑이요 비진이죠. 여기 을이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이 병이 제3자죠.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의이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럼 잘 봐. 갑하고 비진이죠. 비진으로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이 비진이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비진이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처분했어? 병한테 지금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여기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죠. 그럼 을은 자기 걸 처분했어? 남의 걸 처분했어? 남의 걸 처분했죠. 그런데 이 병이 선이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는 갑하고 을만이잖아. 갑하고 을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비진입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럴 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말이 다르죠 지금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하고 을만 얘기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4번 을이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 이런 말이요. 통상인의 주의만 기루었어도 을이 이 말이 뭐냐? 을은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뭐는 없는데? 고의는 없는데, 악의는 없는데 과실이 있다. 우리가 통상인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 왜 그랬니? 이 말이죠. 그걸 뭐란다?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뭐다? 악이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우리 그런 말 하죠. 그걸 걔가 몰랐다고? 그 말은 뭐야? 걔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말의 뜻은 과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을이 과실이 있죠? 자, 봐.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죠. 그래서요 여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이 을이 지금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의 진위를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 말은 여기까지는 을은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비진위는 무효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비진위는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요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럼 뭐죠? 선이죠. 선이.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OX. X 언제나 누구다? 언제나 병이 소유자다. 왜 언제나 병이 소유자죠? 병이 단지 선인데 왜 병이 언제나 소유자죠? 응? 자, 봐봐. 자, 봐요. 우리가 이제 비진위를 보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죠. 비진이 표시가 이 을이요. 을이 만약에 선이 무과실이다. 비진인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면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면 이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은 누구여도
선이어도 소유자, 악이어도 소유자죠? 악이어도 소유자죠? 자,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요. 갑이요. 갑이 비진이 표시됐죠? 비진이요. 그럼 여기 을이요. 을이 알았거나 악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과실이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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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이 을이 것을 병한테 넘긴다? 병이 누굴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선일 때는 무조건 소유자. 여기요, 비진이로서 무효죠? 무효인데 을이 병한테 넘길 때 병은 선일 때 소유자.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병은 아무튼 병은 선이면은 비진이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비진이에서 병이 선이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일 때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병이 진이를 몰랐다. 그러면은 몰랐죠? 병이 몰랐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여기는 비진이를 을이 정말 몰랐다. 그럼 병도 알든 모르든 소유자고. 여기는 비진이 알았다. 그럼 무효인데 병은 몰랐어. 그럼 병은 선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 여기는 비진이를 을도 모르고 병도 몰랐어. 그럼 병도 소유권 취득하고. 그러니까 병은 선인 경우는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병이 진이를 몰랐다. 그러면 언제나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4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요, 지금 23회 여기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요 쭉 읽으면서 1분 안에요 판단하기는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보면 내가 맞춰야 될 문제가 있고, 내가요 하나 정도는 내가 포기해 주지 뭐 이렇게요 서비스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때 당시는 조금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요 끝까지 잡고 있으면 3분, 4분, 5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 문제 못 푸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짧은 것만 빨리 푸는 사람들이 있어. 짧은 것만 골라가지고. 아시겠죠? 자, 비진이요. 자, 31번요. 비진이 표시는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이죠? 여기 있네. 원칙이다. 이렇게. 그럼 비진 표시대로 발생하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뭐?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그럼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이렇게. 됐죠?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 그럼요, 대리권 남용이요. 제가 지금 감정평가사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 지금 뭐죠? 문제풀이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최근에 문제가 여기 또 나와. 뭐가 나오냐, 여기 있어요. 몇 번 얘기했죠? 대리권 남용이란 뭐죠? 대리권의 범위? 오케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원칙은 본인이 책임져. 왜 본인이 책임져?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의 남용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본인이 책임 안 지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107조 1항 단서죠. 비진이 표시. 알겠죠? 비진이 표시. 그래서 여기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럼 다시 하나. 우리가 대리권 남용을 하면은 무권대리다. OX. 무권대리가 된다. OX. 대리권을 남용하죠? 무권대리가 된다. OX.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알죠? 왜 X? 맞아요. 무권대리가 된다. X야. 무권대리가 안 돼. 왜 그러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잖아요. 대리권이 있다잖아요. 이게 간판선생님이 나왔다고요? 정 1, 2, 3, 4인데 4번에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대리권 남용했으니까 무권대리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 것이 있어. 뭐가 무권대리죠? 응? 우리가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세 가지를 딱 보라고 그랬죠. 세 가지.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금지죠. 쌍방 대리금지. 그 다음에 공동대리죠. 이렇게. 여기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가 된다, 안 된다?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위반하죠? 그럼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무권대리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왔네. 여기요. 여기 19에 나온 거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알았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뭐죠? 진이 있느냐. 진이 있는.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알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당시에 비진이, 상대방이죠. 을이죠? 을이요. 비진이 표시를 알았다. 악이죠? 악이.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여러분 5번, 여기 또 나왔죠? 5번.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5번은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러면요.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체물이라서 서명 나름했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대출 명의를 빌려줬어.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권 명의를 대했어.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다.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다. 여러분 아까 봐. 여러분요. 양심 있으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방금 했었잖아. 비진이 있는 5가지. 대출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진이 있느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다? 명의대여.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렸죠? 교직원의 의사는 뭐다? 진이 있느니다.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다죠? 강박.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에는 최선이다. 진이 있느니다. 자의로, 스스로, 사직서 제출 진이 있느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이 있느니다. 내가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지금요, 갑이 진이 있는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진이 있는 봐봐. 을,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돼. 왜? 진이 있느니까. 우리가 갑이 비진이죠. 갑이 비진이면은 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냐, 또는요, 악이, 또는 과실이냐,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여기 갑의 비진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 그럼 이 사람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나 과실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는 진이 있는이죠. 이런 비진이고. 그건 진이 있는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니까. 그러면 언제나 을은 선악불문하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언제나 소유자가 된다. 선악불문하고. 이걸 알아야죠. 선이 악이를 안 따진다니까. 우리가요,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이것은 언제 따진다? 비진이 표시일 때 따지는 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의사 표시가 지금 일치한 경우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이게 이 5번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려. 그런데 지금 5번을 보면 은행 대출한다고 넘는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체물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은 대출권 명의를 빌려줬다. 대출권 명의를 빌려준 것은 뭐다?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다. 진이 있느니다. 진이 있느니다. 진이 있느니다. 을이, 여기는 을이네요. 을이요. 을이 갑이 위해서 을하고 여기는 은행이네요. 은행. 알겠죠? 그럼 진이 있는이죠? 진이 있는은 은행에 선이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누가 책임져? 을이 책임져. 알겠죠? 여기 봐봐. 은행이 상대방이죠.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악이죠. 악이어도 무조건 누가 책임져? 을은 반환 채무를 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을은 반환 채무를 진다. 이해됐나요? 그것은 뭐냐면 진이 있느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 엉뚱한 대로 정답이 간다고. 알겠죠? 그러면 진이 있는은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설령 악이라고 할지라도 을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대출권 명의를 빌려준 경우를 어떻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해한다고 그랬죠?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고? 뭐뭐라고 할 수 없다. 뭐뭐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채무부담의 의사가 알겠죠?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할 수 없다잖아. 부정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진이가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 그러니까 진이가 없죠? 그러니까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좀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진이 있는 이죠. 진이 있는 언제나 그 표시대로, 의사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을이 무조건 은행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악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그래서 이때 19회 당시에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비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지인이 있는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지인이 나올 때 그냥 나왔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상대방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 5번 지문이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유추공될 수 없다. 틀렸죠? 또 있어요, 비진이가? 자, 마지막이에요. 자, 32번요. 자, 1번. 비진이 표시는, 비진 표시, 여러분 봐봐. 비진이요, 첫 번째보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비진이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의사 표시가 뭘 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이 불일치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표의자가 뭐가 있어야 돼? 알고.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 의사 표시가 있고, 그것이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진 표시는 진이가 의사죠? 진이와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서 알고. 이 세 가지 딱. 알겠죠? 진이가 의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착오는 뭐죠? 착오는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착오와 구별돼요. 착오는 모르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또 나왔네. 상대방이 비진이죠?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선이이며 과실 없는 경우. 알겠죠? 선이 무과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비진이가 유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3번.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두 가지를 본다. 비진이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해됐나요? 비진이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이 또 나왔죠? 오직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뭘 했다?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다. 그래서 유권이다, 무권이다? 유권이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그런데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죠? 언제다? 상대방이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 비진이 표시가 나왔죠? 비진이 표시 제1항 단서를 유추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5번. 여러분 강박이죠? 이런 우리 비진이는 진이는 강박하고 당시의 상황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뭘 했다? 판단했다. 판단은 뭐다? 생각했다. 생각은 뭐라고 한다? 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에서 진이 있는 데서 진이는 뭐다? 표의자의 생각 이렇게.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의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으나. 이거 봐봐. 진정으로 원하진 않았으나. 우리가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다? 생각이다. 생각.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판단했다는 말 자체가 뭐다? 판단했다는 말 자체가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판단했다, 생각했다. 판단이 뭐다? 생각이다. 생각이 뭐다? 진이다. 따라서 이것을 비진이 표시가 된다. OX, X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 표시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그래서 5번은 비진이가 아니고 뭐다? 진이 있는. 그래서 딱 보면요, 비진이 표시가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비진 표시 이렇게 시험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비진 표시가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의외로 비진 표시가 진이 있는 의사 표시하고 비진이 표시하고 그 의미를요 잘 모르면 약간 난처할 수 있죠.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론을 통해서 많이 아는, 이론을 통해서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막상 문제로 나올 때 조금요, 전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비진이 표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정의 표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비진이 표시는 이렇게요, 약간 설명이 있고요. 그 외에요, 비진이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석을 막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3번부터는 이제 그 통정의 표시인데요.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요 다시요 통정의 표시부터 해가지고요, 아마 대리까지 끝나지 않을까. 대리요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민법 총칙을 빨리 끝내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요, 민법 총칙 100문제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먼저 듣고요, 책을 보는 것이, 반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책을 자꾸,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자꾸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문제가 나오는 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요, 늦은 시간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